낙산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 동영상을 이 여담제에서 끝냈습니다. 여성이 담소를 나누는 집이라는 의미의 여성문화 공간인 여담제는 최근에 지어졌는데요. 왜 이곳에 이런 공간이 지어졌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초가집에 얽힌 사연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초가집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지봉 이수광 선생,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실학서를 집필한 실학자라고 하죠. 지봉 선생이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당호를 비우당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이 집은 그때 지봉 선생이 지은 그 집이 아니고 그 집은 바로 요 앞에 보이는 아파트에 원래 위치해 있었고요. 훗날 구청 내지는 시청에서 복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원형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복원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어찌됐건 이 집도 복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지봉 선생이 여기에 이 집을 짓기 아주 한참 전에 단종, 세조 이때쯤에 이곳에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단종비인 정순왕후도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서 평민으로 강등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비단을 물들인 비단을 잘라가지고 옷고름이나 댕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여인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82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 정순왕후가 이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여기서 샘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샘터가 보입니다. 물은 나오지 않고 이제 샘터만 있는데 이 샘물에 이 비단을 빨면은 비단이 그 염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줏빛이 이 물에 배어 나왔다 해서 저 샘물을 자주동천이라고 불렀고 이 목책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 비우당 뒤쪽에 바위에 보면은 자주동천이라는 글씨가 크게 암각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여담제가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산의 정상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카페 낙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이상한 건물인데요. 마치 십자가처럼 보이죠. 위아래로는 저게 엘리베이터고 좌우로 있는 저 구조물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건물입니다. 지하도 없고 1층도 없고 2층만 있는 그런 건물인데 왜 이 산이 낙산인가 하면은 멀리서 보면은 마치 낙타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해서 원래 낙타산이라고 부르다가 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카페 낙타가 있는 것이고 이 카페 낙타는 전망대를 겸하고 있습니다. 2층 카페에 앉아서도 전망을 즐길 수가 있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 테라스에서도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단 올라가면 이제 이 또아리처럼 이렇게 원형 계단이 있는데 그 원형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3층 루프탑이 되겠습니다. 저쪽 방향이 청량리 정도 되는 방향이고 오른쪽으로는 동대문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에서 보면은 남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전망 카페입니다. 근데 맞은편에 작은 봉우리가 보이는데요. 그 봉우리를 보면은 절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왜 절벽이 있냐면은 바위 절벽이죠. 저희가 채석장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채석장이었는데 중앙청이라든가 당시는 조선 총독부였죠. 이런 것을 전부 저기서 캔 돌을 가지고 지었고 외국으로 수출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 낙타 내부에는 그림도 걸려 있고 붙어있는 포스터들을 보니까 공연도 가끔 하는 모양입니다.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음악 동네에 좀 관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연 포스터에 붙어 있는 가수들 가운데 제가 아는 이름도 보입니다. 오광열이라고. 루프탑으로 올라가서 맞은편 아까 말씀드렸던 채석장 흔적이었던 봉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저 봉우리가 동망봉입니다. 근데 동망봉에서 이쪽을 바라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카페 낙타가 있는 곳도 채석장 절개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망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쪽을 바라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망봉 꼭대기에 이 화면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1층짜리 건물이 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봉우리 꼭대기에 긴 건물이 있는가? 그 건물은 무엇인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망봉까지 꽤 멀어 보이지만은 사실 바로 이 근처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두세 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동망봉 입구에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다녀오는 일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해석장이 막 시끄럽게 그렇게 하면서 비둘기가 확장 걸려지거든요. 잠시 후에 동망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북동 비둘기의 채석장이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성북동에서 여기 멀지 않으니까. 이쪽 안국동. 그러니까 넓게 봐서 그때는 서울에 이렇게 사람 안 살았을 테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봐요. 맞는 말이야. 네, 동망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혹시 찾아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 주소 찍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동망산길 106, 이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 집 앞길이 완만한 경사길인데 오르막을 따라 올라가면은 동망봉 입구가 됩니다. 동망봉 정상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동망봉에 온 이유는 아까 두 가지의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카페 낙타 쪽을 바라봐도 채석장 절벽이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하나 하고, 동망봉 1층 꼭대기에 있는 1층짜리 긴 건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확인하러 왔는데요. 그 전에 동망각과 그 옆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단종의 왕후인 정순왕후가 영월로 귀양간 남편인 단종을 그리면서 영월 방향으로 이 동망봉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염없이 영월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자를 하나 지어놓고 그 옆에는 동망각이라고 하는 비각도 지어놓고 여기서 아마 제례도 가끔 하는 모양입니다. 정순왕후를 위한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넋을 위로하는 제례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자, 숙제 중에 하나를 이제 여기서 해결합니다. 배드민턴 코트가 있고 여기가 동망봉 정상인데요. 배드민턴 코트가 있고 그 앞에 긴 1층 건물이 있는데 배드민턴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배드민턴 클럽 동호인 사무실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옆으로는 뭔가 했더니 헬스클럽입니다. 반대쪽으로는 창문으로 막아놨고 한쪽으로는 트여있는 반쯤은 실내고 반쯤은 옥외인 그런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난방이 전혀 안 되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 카페 낙타가 있었던 낙산을 바라보면은 역시 바위 절벽이 보입니다. 채석장이었던 절개지 흔적입니다. 왼쪽 위로는 남산 타워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낙산과 동망봉 모두 채석장으로 사용이 됐던, 어떤 면에서는 일제시대의 또 하나의 수탈의 흔적이고, 그 사이에 창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동망각에서 몇 걸음 내려오면은 이 정순왕후와 단종의 스토리,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어린 나이에 왕과 왕비가 됐다가 어린 나이에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남편은 어린 나이에 귀양 가서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던,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82살까지 살았던 정순왕후의 일대기가 그림 동화 형식으로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동망각 그리고 정자가 보이고요. 이 동망각 앞길도 역시 완만한 비탈길인데,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답사할 가치는 없습니다. 숭인제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듯한데, 그 앞에, 숭인제 앞에 바닥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눈으로 덮여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바로 이 근처에 정순왕후의 삶이 있었던 그 정순왕후의 삶의 흔적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 삶의 흔적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이 이제 전시물로 이렇게 앞에 그림과 사진과 설명과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숭인제에서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배드민턴 코트가 몇 면이 있습니다. 눈 덮여서 지금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배드민턴 코트도 있고 농구 코트도 있고 한데, 그 끝자락에 또 하나의 정자가 보입니다. 최근에 종로구에서 지은 정자인데 동망정이라고 합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정자, 정순왕후의 그 마음을 담은 정자를 종로구에서 지어놨습니다. 이 봉우리 이름이 동망봉인 이유도 바로 정순왕후의 스토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쪽 단군이 귀양가 있는 영월 쪽을 늘 바라봤던 정순왕후의 이야기 때문에 이 봉우리 이름이 동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이 정자의 이름은 동망정입니다. 문화재는 아니고 최근에 이 종로구에서 동망봉의 스토리에 착안해서 지은 정자인 것 같습니다. 정자에 올라가면은 두산타워, 동대문, 그리고 남산까지 여기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카페 낙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